제가 유가나 환율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기업 CEO들 모시고 가끔 얘기할 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돈 흘러가는 방향.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금리가 너무 낮다. 첫 번째.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가치가 전에는 이런 거시적 경제를 알아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실버 시대가 너무 급속하게 와가지고 문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도 한번 중장기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은 뭐냐면 어떤 우량한 회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내가 사업 잘해볼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맡겨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배당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거기에다 투자해 주는 거거든요. 나쁜 게 아닌데 주식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안정화되면서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3가지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해 말씀드렸고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삼성 그룹 공채로 들어갈 때가 1998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2002년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입사 동기가 19명이었어요.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여유자금 컨트롤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지금 당장 여유자금 컨트롤 하셔야 돼요. A그룹 애들은 3년 만에 4,500을 모았어요. B그룹 애들을 보니까 2,000에서 2,500을 모았어요. C그룹 애들은 400만 원을 모았어요. 얘들은 별로 얘기할 게 못 돼요. 한 3명 있어요. 얘들 왜 얘기하면 안 되냐면 항상 단란해요. 항상 단란하게 놀고 기쁘게 이렇게 놀아요. A하고 B는 비교할 만해요. B가 평균이에요. 대부분의 평균. 얘들이 재테크 어떻게 하냐?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근로자 우대저축은 모든 직장인의 그 필수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5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분양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택청약부금 15만 원. 종신보험 웬만하면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사이, 여자 같은 경우는 7에서 9 사이,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월급 통장이에요. A는 어떻게 했길래 2배 차이가 날까요? A는 저축 2가 있어요. 20에서 30. 저축 3가 있어요. 10만 원. 이거는 여자친구하고 10만 원씩 모아갖고 해외에 한 번씩 놀러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연금. 똑같이 돈 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차이는 뭐냐면 B는 내 본봉 가지고 재테크 모수를 삼아요. 내 본봉. 근데 A는 본봉 플러스 보너스 플러스 상여 기타 이런 잡수익까지 다 감안해서 재테크 모수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통점 A나 B나 둘 다 무지하게 쪼들려요. 근데 차이점 3년 만에 이런 2배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 A는 집이 있어요. B는 전세를 살고 있어요. C는 여자가 많아요. 어쨌든 이거 별거 아닌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아는 분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다니세요. 오늘 희창이하고 밥을 먹었다. 해장국을 먹었는데 내가 냈다. 8,000원. 녹음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시면 그걸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내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세요. 그렇게 2달 하시니까 알겠대요. 근데 그리고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하고 그냥 하는 분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너 버는 거 반만 저축해라.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랬거든요. 이제 안 그래요. 지금은 반 저축하면 부업하고 그것까지 올인하셔야지만 되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10% 금리였어요. 부모님 얘기하실 때는. 7.2년 만에 더블이 됐거든요. 지금은 24년이 걸리는 시대예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내가 버는 거 다 올인하고 부업에서 반 넣어야 되겠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여유자금을 정확하게 아시고 최대한 넣어보시는 거예요. 전 직장 했을 때 고졸 여직원 있어요. 그 친구 이렇게 교복 입고 첫 출근했던 거 저 기억나요. 근데 지금 1억 가까이 모았어요. 한 달에 90만 원씩 저축하니까. 용돈 받았어요. 10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같지가 않아요. 제 자금 상황이. 연배가 같고 내가 똑같은 길을 왔다고 하더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내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엄청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여유자금 컨트롤 하시고 돈을 좀 모으시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그 경마에 미쳐 있어요.
와이프를 좁혀요. 그래가지고 베개 속 200만 원을 갖고 경마장을 가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마표를 봐요. 이렇게 보고 야 우승 확률 첫 번째 말이 뭔가 봤더니 3번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너한테 150만 원. 우승 확률 두 번째 말이 5번 말이야. 아 그래? 너한테 30만 원. 20만 원 남았잖아요. 럭키 세븐. 그냥 7번 말에도 20만 원 걸어요. 이 인간 말종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분산 투자예요.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20만 원이 터지면 180보다 많다는 거래. 인간 말종도 분산 투자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분산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분산 투자를 논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기간 분산 투자. 또 하나는 뭐냐? 리스크 분산 투자. 기간 분산 투자는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를 꼭 나눠서 하셔야 돼요. 단기라고 하면 되게 1에서 3년을 얘기해요. 중기는 5년을 얘기해요. 장기는 10년 이상을 얘기해요. 이걸 꼭 나눠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일로 갈수록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금리가 높아요. 1년짜리 정규적금보다 2년짜리가 높아요. 그리고 2년짜리보다 10년짜리 장기주택만행저축이 높아요. 지금 3%인데 장기주택만행저축은 4.8까지도 나와요. 차이가 나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세금 혜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자에서 세금 뗀다고 했죠. 몇 프로? 15.4%대요. 작지가 않아요.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세금을 안 떼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이유예요. 근데 정말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점장 고객이 참 많아요. 40대 초반에. 우리나라 40대 초반에 대기업 셀러리맨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혹시 신랑분이 40대 초에 대기업에 계신 분 계시죠? 아, 죄송해요. 아까는 다 처녀 같다고 하고. 아, 실수했네. 다시 갈게요. 어쨌든, 갖고 계신 걸 물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첫 번째, 2억에서 4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리고 애는 둘 있어요. 와이프는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부채는 여기에 딸린 게 작으면 3천만 원, 심하면 1억까지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봐요. 친하니까. 형님 언제까지 회사 다니실 거예요? 얼마 얘기할 것 같으세요? 5년 얘기해요, 5년. 일반적으로. 길게 잡으면 10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후가 되더라도 내 막내는 몇 살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때 근로소득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삼성이에요, 이게. 삼성에서 제법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했던 사람들이 꼬락서니가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원금이 얼마예요? 1억 2천. 그죠? 10년간 또 버텨놨어요.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1억 9천이에요. 2억에서 4억이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될까요?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그쵸?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로또를 사셔야 돼요. 어쨌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정답이 나와버려갖고.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님 저축하시죠? 하고 제가 물어요. 저축하시죠? 저축하신대요.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축하시죠? 왜 하세요? 돈 모으려고. 그죠? 저축하시죠? 선생님. 왜 하세요? 돈 모으려고. 같이 밀고 가서 같이 혼날라고. 대들 그러세요. 다들 여쭈시면 저한테 그래. 안 하냐 임마? 이래 그래요. 해야지 안 하냐. 그냥 하는 거예요. 또는 그냥 돈 모으려고 한다고 맹목적인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근데 재테크는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목적이 없는 재테크는 막연한 미래뿐이 없어요. 그럼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 저축 만기 될 쯤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하면 목적이 다 생겨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 되고 내 홈시어터 하나 사야 되고 우리 딸내미 인라인 스케이트 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 간만에 한번 멋진 데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급제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나면 요거라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다들 계획은 그래요. 요걸 남겨갖고 다시 이렇게 깔고서 그리고서 저축을 해야지.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없어요. 돈은 인화성이 진짜 강해요. 한번 찢으면 어디 가나 찾기가 참 힘든 게 돈이에요.
만약에 이 돈이 그냥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잘못한 거죠. 왜? 애초에 내가 목적을 3년엔 요것만 해야지라고 잡고 있었으면 요거는 6년짜리로 갔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가 더 높았겠죠. 어쨌든 이건 잘못한 거예요. 또 이때도 남는 게 있다고 하면 이건 10년짜리로 갈 걸 그랬어요. 그럼 이때 가면 세금 혜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목적에 맞게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 베스트 포션은 대개가 단기에는 60%. 그러니까 미혼일 때 얘기해요. 다들 미혼이신 것 같아서. 단기에는 60%, 중장기에는 40%. 이게 맞아요. 그리고 좀 나아가서 바뀌면 5대5 갔다가 그 다음에 4대6으로 가는 게 맞아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쨌든 두 번째 얘기는 기간 분산 투자를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돈이 없어요. 언제 돈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언제? 다들 생각에 나는 지금 필요할 것만 같은 거예요. 난 이때 꼭 필요할 것만 같은데 사실은 돈은 계속 필요해요. 우리의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오래 산단 말이에요. 20년 이상을. 이 기간에 어떻게 해요? 준비한 사람은 벌 동안은 몰라요. 제 자랑할게요. 제가 연봉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3, 4억 해요. 근데 이때까지 살 때는 삶의 질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면 너무 달라져요. 준비된 사람 이때 가갖고 야 골프 치자 이럴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야 무슨 소리야 당구 치자 이래야 돼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뛰자 그래야 돼요.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돈이 항상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돈은 돈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저축하다 보면 힘들어요. 눈사람 만들 때처럼 처음에 이렇게 쪼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좀 커지면 무릎 펴요. 좀 더 커지면 허리 피죠. 근데 이때는 붙는 속도가 달라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찢지 마시고 일부 돈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실 때 첫 번째 생계형 주머니. 이건 내가 먹고 살고 생활비예요. 이 주머니는 1에서 3년짜리. 그리고 이거는 어디다 하시라? 상호저축은행에다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주머니는 웰빙용 주머니예요. 삶의 질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그 친구처럼 1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에 한번 해외여행 가셔야죠. 골프 치고 싶으시면 20만 원씩 모으셨다가 내년 골프 칠 돈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셔야죠. 얘는 리스크 상관없어요. 얘는 직접 투자를 하셔도 되고 간접 투자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리스크 상관없이 한 달에 포션 10에서 20% 사이. 그래가지고 갖고 가시는 중단기. 이 주머니는 되게 중요해요. 재산 증식용 주머니예요. 얘는 찢지 마시고 10년 갖고 계세요. 돈이 돈을 벌게 좀 두세요. 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내 나중에 아이가 대학 갈 돈이 될 거고 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비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선 내가 나중에 노친내가 됐을 때 내 생활비가 될 거예요.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하나만 갖고 가지 마시고 주머니는 3개를 갖고 가세요.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눠 가지고.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리스크 분산 투자예요. 아주 간단해요. 3%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나 늦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몰라. 난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이 어디야? 국민은행이야. 그래, 국민은행에다 할 거야. 하고서 돈을 때리고 계세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애는 6%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애는 15%를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 시간 없으니까 쓰지 말을게요. 100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얼마요? 원금이? 1억 2천이에요. 10년간 저축을 하면 100만 원씩. 그리고 애들이 크니까 학자금이 많이 들어서 못했어요. 10년간 예치를 했어요. 3.8%에다가. 이게 지금 장기주택만의 저축 일반금리예요. 10년간 가만뒀더니 얼마 될 것 같으세요? 1억 9천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갖고서 내가 펀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수익률이 15%가 나와줬어요. 원금은 10년 동안 3,600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저축하고 10년 동안 예치했어요. 얼마 될 것 같으세요? 3억 1천이에요. 이래서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의 일부는 안전한 데도 해야 되지만 내 돈의 일부는 이래야 돼요. 왜? 100만 원씩 죽으라고 해봐야 1억 9천인데 30만 원 갖고 했던 3,600이 3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나는 3% 인생 살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다. 그래서 투자도 하셔야 돼요. 투자하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어요. 투자는 투기랑 달라요. 투자는 재테크 방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직접 투자, 하나는 간접 투자.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팔고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직접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려워요. 왜? 첫 번째는 정보가 없겠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갖고 얘기하면 주식은 등락을 하죠. 모든 사람이 이때 못 사요. 왜 그럴까요? 안전선호용이니까.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팔아야죠. 못 팔아요. 왜? 이렇게 될까봐. 그럼 이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죠. 이러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투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간접 투자 하시는 게 맞아요. 간접 투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립식이 있고 하나는 거치식이 있어요. 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예요. 적립식은 내 돈을 매달 나눠서 넣는 거예요. 이게 안전해요. 왜? 물타기 하니까. 비쌀 때는 100만 원씩 똑같이 든다고 생각하면 비쌀 때 100만 원 갖고 만 원짜리 10개 샀어요. 100개 샀어요. 근데 5천 원을 떨어졌어요. 그 다음 달에 넣었더니. 그럼 200개 사죠.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좀 사게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물타기가 돼요. 그럼 수익이 무조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가는 거예요. 적립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이힐드 펀드라고 해서 리스크가 큰 중소형주가 있고 하나는 블루칩 펀드라고 해서 리스크가 낮은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냐 중장기냐. 뭘로 가야겠어요? 중장기가 안전해요. 단기는 그때 시류에 너무 크게 움직여요. 근데 중장기는 요걸 타고 가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제가 지금 설문지 보여드렸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을 줘 막 그러고 있어갖고 끝내야 돼요. 거기 설문지 보면 첫 번째는 강평이에요. 그 앞에서 수고 좀 했다 싶으면 잘했다고 해주세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근데 2번은 중요해요. 2번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걸 만들어 드려요. 이것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건 저거예요. SK 네트워크스에 있는 임직원이고 맞벌이여서 한 달 연봉이 7,700이에요. 이 사람이 세금을 계산하고 나면 한 달에 떨어지는 데 552만 원이에요. 이 사람의 현재 재테크 포트폴리오는 적금하고 예금하고 보험이 있어요. 부동산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이 소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3인 기준의 평균 가족 구성 소비 패턴을 보고 나눠보면 뭐 생활비, 교육비, 공과금, 금융이자, 저축, 연금보험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한 달에 220이 남아요. 그럼 이 220 갖고 어떻게 하면 되냐를 보여준 거예요. 보면 이건 제가 드린 솔루션이에요. 단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현대스위스에다 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중기에는 차이나펀드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기는 연금형 펀드 상품을 하고, 그리고 종신 이렇게 나누면 이 사람이 한 달에 들어간 돈 250이고, 그리고 3년 후 자금 상황은 1억 100이 된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2번을 작성해 주시고 위에다가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말씀드리든 한번 뵐 수도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저희 회사 상품 중에서도 연금형 펀드 상품이 있어요. 그것도 권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개인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작성해 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얼른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재미있으셨죠? 명함 있으면 하나만 주시죠. 시간이 없어. 예. 거기에 제 연락처가